최근 대기업도 아닌 중소보안업체의 신입사원 채용에 MZ세대들이 대거 몰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해진 취업난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해당 회사가 내놓은 자율 출근제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MZ세대들이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보보안업체 라운시큐어는 2023년 상반기 신입 공개 채용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50명 선발에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최종 경쟁률은 1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개 채용은 영업, 기술, 개발, 기획 등 총 21개 직무에서 진행되었고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하며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순영 라운시큐어 대표는 이례적으로 상반기 공채에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해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중소업체로는 드물게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자율 출근제입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복지 혜택으로 건강검진, 조식 중식 지원, 패밀리데이, 사내 할인 매점, 콘도 지원, 카페, 수면실 제공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입사원 초봉은 4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달 말 NH투자증권, LG에너지솔루션 등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파크원 타워로의 사옥 이전도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출퇴근에 민감한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졌는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를 선호하며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근무 환경을 다방면으로 갖추며 지원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의 이런 승객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40대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 도시철도로 몰리는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45인승 전세버스 40대를 지원받았으며 오는 24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8시이며 운행 간격은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김포시와 경기도는 노선과 정류장에 대해 협의 중인데 승객 과밀 현상이 빚어지는 특정 역에서 종착역인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 전세버스에 승객을 가득 태우고 나르면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승객 30% 정도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의 인원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버스를 점진적으로 80대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km가량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출퇴근 시간대 승객 과밀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25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집단 전세 사기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직원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 사업장 근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해당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팀 단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피해 직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피해자들은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은 최근 세금까지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을 포함해 피해자들 주축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단톡방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사건 관계인만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삼성전자 직원 A씨는 현재 팀 단위로 전세 사기 피해 사실 여부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회사 측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상영 중인 영화를 OTT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내 OTT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쿠플 시네마라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쿠플 시네마는 영화관에서 상영 종료한 영화가 아닌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쿠팡 플레이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OTT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쿠플 시네마 서비스의 정확한 출시일과 서비스 방식, 유료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영화관 가격이 많게는 2만 원에 가까운 영화 티켓 가격을 아낄 수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선 놀라운 혜택입니다. 월 4,990원의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무료로 이용하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 상영 중인 영화를 집에서도 시청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국내 OTT 업체 중 1위인 티빙과의 월간 사용자 수 차이를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파격적인 서비스가 국내 OTT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티빙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티빙은 4월 23일까지 연간 이용권을 41%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감소세가 나타나는 월간 사용자 수를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티빙의 요금 할인, 쿠팡 플레이의 쿠플 시네마 출시 계획으로 국내 OTT 1, 2위 간의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인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잠깐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고,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없고 초록불이 켜져야지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철회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해줍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내일부터 차량 운행 시 이 점 참고하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